악수까지 자기가 다 유도할 정도로 대단하죠. 예, 이렇게 그 황일구 강사님은 블랙홀 같은 그런 마력을 갖고 있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 내 여성성 이렇게 찾게 되죠. 저야말로 제 얘기를 또 좀 잠깐 해볼게요. 저도 사실은 여러분과 똑같은 여자였어요. 주부였는데 그 삶이 나를 행복하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게 아니라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15년 시를 썼는데 시 갖고도 만족이 안 돼요. 제 끼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 제가 만능 엔터테이너의 꿈을 가지고 오디션마다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에도 한 대여섯 번 나갔습니다. 제가 위대한 탄생, 뭐 기적의 오디션, 연기자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제 경기방송 라디오 특강을 왔는데요. DJ가 됐는데요. 와보니까요. 세상에 어떡합니까? 제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왔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누구도 겁내질 않아요. 엄청 센 여자예요. 남편이 저한테서 쩔쩔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살아요. 예. 그러는데 제가 세상으로 나온 이유를 알았어요. 아, 내가 깨지려고 왔구나. 전혀 대중이 아니면 저를 깰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얼마 전에 라디오 특강에 오프닝을 할 때 교육 문제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만의 절름발이 교육은 이제 그만? 이 얘기를 듣고 어떤 그 청취자가 항의 전화가 왔어요. 나 절름발인데 왜 절름발이 욕해? 예, 세상에. 그러면서 제가 싹싹 빌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이 초벌해서 그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큰 공부했습니다. 했더니 고맙대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공부를 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정말 제 안에 있는 여러 가지를 공부해 가면서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질문 누구 하라고 막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여성이지만 또 남성성을 갖고 발휘를 하면서 리더 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애로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분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늘 강사님 처음 뵀을 때 멀리서 뵀을 때는요 너무너무 여성스러워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파워풀한 목소리가 나올지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네, 오늘 듣고 보니까 아름다운 여성도 얼마든지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사실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강사님 들으세요.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쁜 여자는 뭐 신뢰를 주기 좀 힘들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너무 감성적인 것이 어쩌면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성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금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또 CEO분은 굉장히 여성스러우세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또 사회적인 유혹을 받을까봐 나름대로 굉장히 강력한 원칙을 세우시고 저녁 때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모든 약속은 점심 때만 하는 그런 아주 자기만의 원칙을 고수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여성으로서 기업가로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걸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태도인데요. 강사님은 네, 예, 우리가 맞아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예,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어떨 때는 맞짱 뜨자 그러면 술이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살가죽이 다 아플 정도까지 떡이 되도록 먹어 택시 태워서 그래도 보냅니다. 이래도 너 나 유혹할래? 그리고 쪽팔리지 이 정도까지 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 굉장히 현장에서 아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성성이라는 거, 남성성이라는 거 사실은 두 가지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여성성이 좋다, 남성성이 좋다 이거는 사실은 옳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남성성이 필요한 현장이 있고 현장 일을 하시다 보면 여성성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또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는 여성성과 남성을 두 개를 같이 개발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여자가 여자로서 아름다운 건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그거를 누가 유혹하려고 한다, 뭐 한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겁니다. 단지 중요한 건 내 중심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자에게는 칼도 있고 등불도 있습니다. 칼이라는 건 뭐예요? 내려치는 이성력, 공격성, 남자들이 말하는 조직력일 겁니다.
또 한쪽에는 등불도 있어요. 여성성의 꽃과 같은. 그리고 조용히 우리가 감성적으로 아니면 소통으로 아니면 어떤 문화적으로 접근해야 될 상황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적재적소에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똑똑해서 이 상황을 분별력 있게 정확히 볼 것인가. 그래서 내가 칼을 뽑아서 이 현장을 딱 잘라낼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등불을 가만히 들여대어서 여성적으로 일을 해결할 것인가. 이게 능력이라고 봐요. 대부분 사회가 욕망이죠, 욕망. 일은 여성은 머리 짧게 자르고 윈 남성으로 가야 돼라는 욕망이에요.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남성성이 더 많은 여성이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유난히 여성성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칼의 부분을 개발하셔서 칼일 때는 칼로 정확히 내려칠 수 있어야죠. 아무리 남자가 찝쩍거린다 그래도요. 여자가 칼로 정확히 내려 찍으면 사람이 사람을 소통하는 문제가 사람이 사람을 관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칼과 등불은 여성에게 있는 고유한 가치입니다. 남자들도요, 정말 도 같은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싶은 어떤 분들 보면요, 여성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칼과 등불을 온유하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존경스럽죠. 같은 CEO래도.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칼과 등불을 같이 쓰세요. 제가 죄송해요. 물을 좀 마시느라고 전혀 그렇게 이렇게 소홀하게 들으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네. 정말 이렇게 그 황일구 강사님의 이렇게 말을 듣다 보면은 제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분리해서 쳐다보게 돼요. 저는 겉은 여자인데 속은 정말 남자가 몇 명이 들어 앉았나 싶을 정도로 좀 남성적이거든요. 그렇지만 진짜 안으로는 또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를 자꾸 이렇게 남성으로 가려가지고 보호색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 예. 특히 이 리더로서 뭔가의 그 CEO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은 아무래도 뭔가 여성성보다는 전투적이며 남자의 그런 어떤 사냥 본능을 필요로 하는 그 점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을 가지고 유연하게 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주심 왜 알아듣지 못하시겠어요? 벌써 다 한 얘기신가요? 그런 것도 같고요. 더 궁금하신가요? 예. 네, 여기. 말씀하세요, 대표님. 예. 네, 고양시에서 온 전미애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대표님 황일구 대표님을 네. 처음 뵀을 때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고맙습니다. 말씀도 너무 저희가 막 와닿죠. 그래서 그 가장 외로웠을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안티 팬들이 여성들은 또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질투심이 강하잖아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저는 안티가 없는데요. 그렇게 안티가 있을 만큼 유명하지도 않고. 저는 여성 활동을 잘 못합니다. 특히 자모회 활동. 이러고 자모회 가보세요. 쟤는 뭐냐? 이래요. 저는 그래서 재수 저는 없어. 얌전하게 앉아 있어요. 근데 술 한잔 딱 먹으면 뭐 일하시니까 다르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봐요. 제 딸이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창피해해요. 저는 여기도 다 그러실걸요. 학교에 우리는 못 가요. 가서 청소해 줄 수 있어요? 가서 이거 녹색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들이 우리 보고 이래요. 우리는 몸으로 노가다 다 뛰어요. 그 와서 돈 낸다고 단지 우리는 그래서 밥이라도 한 개 더 살라고 그러는 건데 오해해요. 돈 번다고 돈 더 쓰나 보지? 밥 먹고 커피 먹자 그러면 우리는 커피 같이 나오는 데 가지 커피 먹을 돈은 없어요. 그래요. 그런 쪽에 안티는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그런 외로움이 있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도 아줌마들께 얘기하고 싶은데 아줌마들은 우리를 좀 배척하죠. 근데 우리도 아줌마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줌마를 알거든요. 근데 저는 딸한테 그 얘기는 정확하게 해요. 안티라는 것 때문에 아니면 애들이 초등학교 때는 수군거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외롭죠. 그래서 애랑 이렇게 그룹으로 수업을 좀 뭘 짜주려고 그러는데도 엄마가 이렇게 엄마들이 좀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그 엄마는 잘 못 챙기니까 걔는 빼. 걔는 카풀도 못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딸을 언제 불러서 그 대답을 해줬습니다. 엄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체육대회 날에 왜 음식 못 갖고 들어오게 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이 왜 그 밑으로 몰래 천막에 막 닦아주고 뭐 주잖아요. 나는 그런 엄마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멀리 앉아가지고 돈이나 내고 가고 그런 엄마 말고 왜 엄마는 체육대회 올 때 다른 엄마한테 운동화 신고 오는데 엄마는 하이힐에다가 그거 신고 오냐고. 나는 너 잠깐 보고 출근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냐고, 왜 빨간 옷 입고 오냐고 엄마는 그래요. 나는 화려해야 되니까 무대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얘기했어요. 어느 날 정확히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커서 눈높이가 좀 돼요.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엄마가 더 좋다고. 하고 열이 확 나잖아요. 나도 내가 노는 거 아니고 너 눈부터 깔아 그랬어요.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눈 까는 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또. 하고 눈꺼풀을 잡고 확 내렸어요. 일개 깔으라고, 눈 밑에 깔으라고. 네가 어디다 눈을 떠봐. 우린 다 CEO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동그랗게 이런 사람 없잖아요. 직원들 다. 이게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 똑같은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눈을 딱 깐 다음에 그랬어요. 나는 너한테 그런 건 못 해줘. 그런 건 못 해주는데 안 해주는 게 아니야. 단 네가 더 커봐라. 너한테 네가 인생에서 흔들릴 때, 네가 남자친구랑 고민해서 사회적으로 흔들릴 때, 네가 네 CEO하고 흔들릴 때, 네가 네 직장에서 네 인생을 살아가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는 너에게 멘토가 될 것이다. 너가 유아적일 때, 고등학교 전까지 엄마의 손이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 데선 내가 약진이다. 그러나 그 뒤로 네가 대학을 가고 그 이후에 이상을 꿈꾸고 너의 꿈을 향해서 네가 약진할 때 난 너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너와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눈 영원히 깔어 그랬어요. 와, 야. 여러분 역시 같이 동감하는 거 보니까 그 마인드군요. 예, 깔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난 척해서. 예. 외로우며. 예. 우리 작가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시간이. 외로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인생이 바뀌었던 게, 저는 항상 강의를 할 때, 저도 이제 강의란 일을 하게 된 거는 제 소명입니다. 강의를 하게 된 게 어느 날 뚝 떨어진 거예요. 저는 원래 그냥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뚝 떨어졌는데 그 뚝 떨어진 게 그날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저한테의 힐링은 명상입니다. 저한테 여성으로서의 공간은 안방이고 제 안방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안방에다가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근사한 남편이 누구냐? 너에게 다시 결혼을 해라. 그러면 어떤 남편을 얻을래? 그럼 전 인터뷰를 할 겁니다. 나의 화보를 근사하게 찍어서 저만한 벽에다 크게 여배우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남자. 내 몸을 내가 50대가 되어서 아름다운 여자로서의 몸매를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여성으로서의 나를 여자로서 보존해 줄 수 있는 남자. 나 그런 남자라면 다시 결혼하겠다. 이 정도였었거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느 날은 그 명상을 한번 하는데 그렇게 외로운 내가 있었어요. 진짜 밤새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운 날 목록을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내가 날 돌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와 닿지도 않아요. 목록을 10개를 정했어요. 인간이 균형이 깨지면 외롭습니다. 소외되면 외로워요. 인간은 4가지 영역이 맞아야 돼요. 맨 처음에 신체, 몸. 두 번째, 정서적인 거. 친구랑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뭐 정서적인 거 있죠. 연애를 하든 뭐 정서적인 거, 지적인 거. 책을 보든 내가 내 분야에서 공부를 하든 영어를 하든 뭔가 내가 지적인 거, 신문을 늘 보든.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종교 생활이 제일 좋긴 한데 꼭 종교 생활에 대한 엄청난 그런 것도 있지만 종교 생활, 내가 나와 만나는 시간 이 정도면 돼요. 내가 나와 공감하는 시간 일기 정도만 써도 됩니다. 내가 오늘 그 친구가 힘들었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표현해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자꾸 내면에 있는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랑 자꾸 소통해 보려는 노력, 이게 영입니다. 이 4개의 박자 중에서 하나만 놓치면 외로워져요. 여러분 너무 일에 매달리면 외로워져요. 갑자기 이건 정서적으로 내가 너무 메말라가서 그래요. 여자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거 없이는 가서 옷이라도 사야 돼요. 머리라도 한번 볶아야 돼요. 그렇죠? 또 내가 늙었나? 일은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외로워져요. 체력 관리도 해야 돼요. CEO들은 반드시 중요한 겁니다. 어느 날 막 이렇게 CEO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막 대화를 하는, 나는 그게 뭔지 무슨 이게 전문 용어가 요즘 유행한다는 몰라요. 처음 페이스북 나가고 이럴 때 막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건 나만 딸리잖아? 왜 기계는 발전해? 이런 소외감. 지적으로도 우수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내가 외롭지 않게 나를 관리해줘야 됩니다. 목록 10개를 정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거 10개. 반신욕, 발가락에 매니큐어 하기. 저 같은 경우는 음악 듣기. 음악도 말해놔면 돼. 좋아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그 10개 적어보면 20개는 더 나와요.
내가 좋아하는 게 이렇게 많았나? 그거 중에서 하루에 2개씩만 실천해 보세요. 내 공간에서. 이게 어느 날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예쁜 향 피우기, 이런 야한 남편이 내 방에 들어오면 뭔가 여기 어디 이상한 밀실 들어오는 것 같아 이렇게. 남편이 집에 일찍 들어올 겁니다. 불안해서. 저는 남자들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저는 그렇게 극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저는 사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기는 하죠. 외로움과 고독은 틀려요. 내가 나랑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나와 있을 때 불안하고 두려운 건 내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굴 속에 내가 해골처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성을 찾아서 쇼핑하고 같이 포도주도 담그고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와 대화하면서 하다 보면 외롭지는 않습니다. 적적할 정도예요. 그러나 고독하긴 하죠. 인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고독하기 때문에 인간입니다. 정말 황일구 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어떤 영적 스승과도 같은 뜨거운 강연에 박수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이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해 주신 황일구 강사님에게 큰 박수를. 고맙습니다. 네.